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 58주년이 되는 날인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침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한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하도록 넘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정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새겨 들을 만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 말,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가장을 해가지고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수사다.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의 아주 자기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고백인데 이건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들립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문무일 검찰총장 지휘하의 이 검찰처럼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정치적 중립 포기입니다. 더구나 헌법 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헌법 7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검찰은 대통령 등 집권 세력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 필요 없다는 쪽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검찰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자, 이 검찰, 지금까지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해서 여러 가지 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경찰의 권한을
경찰은 너무 약하다. 경찰의 권한을 키워가지고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합리적 문제 제기였는데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힘이 커지면은 검찰의 견제를 벗어나서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더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집권 세력을 위해서. 좌파 정권을 위해서. 이런 공포가 드리워져 있으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무일 총장이 오늘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다. 즉 국민의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노력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몰리지는 않았겠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아니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민간 기업인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묘안을 내가지고 합산 선고가 30년 이상 나오도록 만든 검찰입니다. 검찰. 그리고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네 국정원장, 이 네 국정원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은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종북 좌익 세력에 맞섰던 사람이에요. 다 구속되고 있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호 원장은 80입니다. 나이 80입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더구나 여기에 무슨 이 공통점에 대한 검찰의 답은 뭡니까? 왜 방공 투사, 방공 조직이죠. 국정원이라는 것은 방공 조직인데 방공 조직 최근에 한 9년 동안 방공 조직을 맡았던 사람이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 검찰의 이념은 뭐냐?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종북 좌익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느냐? 그러면 검찰이라는 칼날을 지금 잡고 있는 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 쥐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 의문이 생깁니다.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늘 문무일 총장의 그동안의 이야기가 일면 일리가 있고 일면 공허하게 들린 점이 있는데, 공허하게 들린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면은 대통령을 현직이라도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헌법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시켜서 뒷조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FBI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는 검찰 때문입니다. 검찰 때문.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에 복종하겠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복종하겠다.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의 불법적인 수사 지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었죠?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장자연 무슨 사건 이런 거 재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명령, 이게 검찰청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때 문무일 총장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기무사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군 부대가 출동을 하니까 기무사 요원들이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것이냐 하는 정보 수집을 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27일에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뭐라고 했죠? 불법 일탈 행위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반듯하게 30년 동안 군생활을 해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하려고 했잖아요.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무일 총장이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사받다가 자살한 검찰 간부도 또 있잖아요. 부장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젖혀놓고 일부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금과 옥조가 될 만한 좋은 말이지만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왜 비웃느냐? 아무리 검찰이 이런 개혁한다, 각성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다, 거듭 태어난다 해보았자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거기에 맹종하는 집단 아니냐. 그러다가 그 대통령이 말년에 가서 힘이 빠지면은 그때야 그 조직 살린다 명분으로 대통령 가족을 조사하고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힘 빠진 그 대통령을 조사하고 하는 게 검찰의 생존 논리 아니었느냐.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